자, 그다음에 9번째 경제계 영역을 좁혀야 한다. 좀 앞으로 시간이 한 23분이네요.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주 시트가 좀 많이 남아서 37가지 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여기 이제 배철수 음악 캠프를 이야기를 하면서 배철수 음악 캠프가 집중했던 것들을 하나 예를 들어서 그 자신의 영역을 좁히는 것들, 이런 일을 우리 진취적이 못한 것 같은 의심도 들지만 결국 좁히고 집중하는 것들이 바로 경쟁 영역을 좁히고 구체화하는 것 자체가 바로 큰 브랜드와 다르게 작은 브랜드가 살아날 수 있는, 또 그다음에 차별화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를 위한 또 우리를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저자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어떤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해오신 분이고요. 그랬을 때 어떤 분을 정의할 때 이 브랜드 나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할 문장을 완성할 수 없다면 그 브랜드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변화들은 이제 소비자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고요.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소비자의 어떤 구매 지능이 되게 진화됐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브랜드도 어떤 이런 시장에서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또 가치를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변화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내가 아닌 우리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브랜드 수준도 그렇게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라라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멀티 욕구에 대한 어떤 그런 변화들, 소비자들의 변화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블로깅이라는 운동, 스웨덴에서 시작된 이 운동인데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와 조깅이 아니고 조깅입니다. 죄송합니다. 결합한 단어로 쓰레기를 줍는 것과 달리는 걸 결합한 운동 방식인데 뭐 이런 이제 우리가 본캐하고 부캐 같은 이런 것들도 발생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 이제 그런 한 예로 들은 게 이제 저칼로리 아이스크림인데 스키니 피그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야윈데지라는 건데 한 통을 먹더라도 300kcal 칼로리밖에 안 되는 이런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있는데 슬로건 자체가 맛은 돼지롭게 칼로리는 가볍게라는 이런 브랜드인데 상당히 이제 성공적인 성공을 거두는 그런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두 마리 잡는 게 모든 브랜드에서 가능한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세한 거는 한번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12번째, 해오던 것을 질문에 던져라. 새로운 기준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이 해오던 것을 그대로 따라 답습한다라는 건 쫓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앞선 자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앞선 브랜드를 영원히 따라갈 수 없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빠른 속도로 앞서가는 자를 뒤에 출발한 자가 느린 속도로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왜 그런가 반드시 그래야 하는 같은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게 되면 혁신적일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선발주자를 이기기가 힘들다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들이 바로 작은 브랜드가 가져가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브랜드가 해왔던 것을 답습하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것 같으면서 동시에 영원히 승리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신적 연대를 이룰 브랜드를 찾다라고 해요. 곰표, 뭐 여러분도 이제 사실 곰표 요즘 많이 맥주부터 시작해서 뭐 곰표 관련된 많은 브랜드를 봤지만 저는 사실 좀 많이 놀랐었어요. 왜 어떻게 이런 곰표가 갑자기 어떻게 이런 쪽의 브랜드에 연대를 하는 이런 브랜드로서 이렇게 떴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회사 자체적으로 이렇게 브랜드의 노후화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고 그걸 개선할 방법들에 대한 걸 찾고 있는 상황에서 곰표 상표를 도용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담당자가 그거를 뭐 일반적인 기업들이 하는 방식으로 고소라든가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 브랜드와의 연대를 통해서 뭐 오히려 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들이 계기점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협업이 뭐 파운데이션, 치약, 팝콘, 패딩 점퍼, 밀맥주, 막걸리 이런 것까지 확대됐고 오히려 이제 곰표 레트로 하우스라는 것들 온라인 공간을 만들어서 오히려 소비자들 브랜드들에게 친숙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나가는 그런 것까지로 변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정신연대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죠? 이거는 아마 뭐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직접 구매를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힘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지 말라는 부분이고요. 가치 가치를 지향하는 브랜드와 정신적 연대를 만들어서 코어를 하는 방향들을 찾아가는 것들, 그것이 작은 브랜드가 생존하고 또 방향을 찾아가는 길 중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언행일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소비자들은 다양한 경험을 SNS로 빠르게 공유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최고 경영자의 브랜드 가치, 브랜드 신념, 가치에 대한 신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최고 경영자가 생각하는 브랜드에 대한 생각, 가치가 없이 결코 이 브랜드 자체의 아이덴티티를 일괄적으로 끌어가기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아마 경험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작은 브랜드도 조금 그 작은 브랜드의 최고 경영자, 의사결정자가 브랜드에 대한 확고한 자기 신념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회사 전체가 브랜드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들이고요. 결국 브랜드를 만들어간다는 지속성과 일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생산이나 재무 판매에 따라서 방향이 바꾸거나 부서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어가지고 어떤 이런 브랜드라는 것 자체를 고객에게 일관성 있게 만들어내고 형성시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최고 경영자가 브랜드의 중요성과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의 규모가 아닌 브랜드의 위상. 헬리녹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헬리녹스라는 브랜드는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캠핑에 관해서 등장하는 브랜드인데 이게 국내 브랜드고요. 동아알미늄에서 만든 한국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캠핑 의자 부분에서 상당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또 선호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헬리녹스가 월드클래스 캠핑 브랜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작은 브랜드는 규모의 크기 경쟁에서 큰 브랜드 이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영향력 면에서는 얼마든지 큰 브랜드 이기는 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 카테고리 자체를 정확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또 그다음에 어떤 고객과의 어떤 그런 신뢰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작은 브랜드만의 성장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크기가 아닌 영향력의 크기를 키워라. 거기에는 진정성과 기술력이 결합될 때 영향력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